새만금에서 재배된 사료 작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간척지에 특화된 작물로 사료 대량 공급과 염분을 낮추는 효과도 함께 거두고 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석탄재를 매립하려는 계획이 논란입니다. 정부는 문제없다지만 환경단체는 오염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가금류 질병센터가 익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와 시너지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만금 간척지에 있는 사료작물 재배단지에서 사료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대의 간척지답게 엄청난 규모의 사료단지인데요. 간척지 염분도 제거하고 사료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새만금 간척지 내부에 초록 물결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한우 풀사료로 인기가 높은 이탈리안 라이 그라스로 재배 면적은 200헥타르에 달합니다. 대형 트랙터들이 분주히 오가며 사람 허리춤까지 자란 이탈리안 라이 그라스를 싹둑싹둑 베어냅니다. 농진청과 농협이 지난해 가을 파종에 9개월 만에 수확에 나선 겁니다. 소금기가 많은 간척지에 적합하도록 코위널이라는 개량 품종을 심어 생육률을 높였고 땅속의 소금기를 낮추는 효과도 함께 거뒀습니다. 이탈리안 라이라스가 염에 강하고 또 갈대와 더불어서 파종해서 염도를 낮춰서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헥타르당 생산량도 일반 논에서 재배했을 때 70% 수준으로 좋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재배 성공은 한우 농가에도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급률이 30%대에 그치고 있는 이탈리안 라이 그라스를 추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풀이 대량으로 재배가 돼서 또 소들도 육질도 좋아지고 농가 입장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만금의 농작물의 재배 종류와 면적을 확대해 첨단 농업기지로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이 새만금 간척지가 우리나라 첨단 농업으로 가는 그 베이스가 되도록 하고 수출도 하는 수출 전진 기지가 되도록. 새만금 간척지가 산업단지 이외에도 농경지로서도 첫 발을 내디디면서 농산물 수급 안정화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이 새만금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선 땅을 매립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석탄재를 사용하겠다는 게 이 새만금 개발청의 입장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폐기물이다 보니 매립비야 아낄 수 있겠지만 당장 환경 파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 309 2.4 제곱킬로미터에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 600만 세제곱미터를 가져다가 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대행개발 방식으로 화력발전소가 매립공사에 참여할 경우 폐기물인 석탄재 처리비가 들지 않는 데다 매립지에 대한 지분도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산단에 지정 폐기물인 석탄재가 매립토로 사용되면 침출수와 어족자원 고갈이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막대한 양의 석탄재를 육상이나 해상으로 운송할 경우 군산 지역은 분진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핵 폐기물과 병원 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이 다 새만금의 매립토로 쓰여도 된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에 대해 지난 2009년에 결정이 난 사안이고 새만금 개발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중부발전 산하의 보령화력발전소 측은 현재 매립해놓은 석탄재는 건축용이나 토목공사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간척지에서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이해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사전에 다 공개해 드린 다음에 새만금 개발 속도가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는 석탄재 매립을 추진하고 나서 새만금 내부 개발에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정부는 공항 추진이 무산된 김제공항 부지를 별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는 새만금 공항개발 추진과 연계해 기존 김제공항 개발 사업은 부지 활용 방안을 별도로 검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그동안 103면 소재의 김제공항 부지를
국가 종자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왔으며 이번 공항부지 활용 검토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지로서 보존 가치가 낮은 도내 농업진흥지역 4,200여 헥타르를 다음 달 해제합니다. 또 농업진흥지역 3,200헥타르는 건축이나 시설 조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도내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3%로 완주군이 1,100헥타르로 가장 많고 다음은 고창과 임실, 남원 순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가금류 질병을 연구하는 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완공된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와 시너지 효과를 내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은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 익산 캠퍼스에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진단 기술을 연구하는 가금류 질병 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닭과 오리 사육 두수가 가장 많고 국내 1, 2위 육가공업체에 연구기관까지 풍부한 전북이 연구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정부 공모에 선정된 것입니다. 또 관련 연구기관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1년 전 문을 열어 관련 연구를 이끌 핵심 기관으로 평가받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물론 결핵과 광우병, 메르스까지 동물에서 인간에 전파되는 질병에 대처할 약품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게 연구소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러나 올해 각종 연구비로 요구한 예산 104억 원 가운데 반영된 예산은 겨우 15억 원에 불과합니다. 연구소는 연구 인력이 최대 200여 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현재 상주 인력은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연구를 기대하기 힘들고 관련 연구소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한 10%나 하고 있나 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인력과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지원 속에 지난해 완공됐지만 이제는 정부 예산 삭감으로 필요한 연구가 막히고 있습니다. 국내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의 전북 이전이 모두 마무리된 상황으로 국가 재난질병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새만금 상류에 가축 분유를 배출해온 익산 완궁지역 폐축사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폐축사 토지 매입에는 올해 석 달간 49개 농가가 4만 4천 제곱미터를 신청해 올해 목표치의 3배에 이르며 내년까지 5만 제곱미터를 추가로 사들이면 전체 21만 제곱미터의 폐축사 매입이 완료됩니다. 완공지역은 5년 전부터 축사 신증축이 제한돼 왔지만 현재도 10만 마리의 가축에서 오폐수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무 위주의 교육에 중점을 뒀던 전문대에서도 창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창업 과목을 배우거나 동아리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내 한 전문대학교의 강의실에서 창업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된 강좌로 외부 전문가에게 창업 실무를 배우는 겁니다. 창업 과목을 배우는 학과도 지난해 20개에서 올해는 25개 학과로 늘었습니다. 학생들이 아직 사회적으로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강조하는 부분은 창업자가 가져야 될 마인드에 대해서 이제 주로 강조하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의 창업 동아리 소머즈는 스마트폰을 통해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청진기를 개발해 시제품까지 내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창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상용화를 위한 기술 보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은 것도 제품 개발 못지않은 수확입니다. 창업에 대한 두려움도 좀 사라지고 좀 자신감도 생기고 창업에 대한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넓어져가지고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동안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취업에 매진해왔던 전문대로서는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런 교육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문대학의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는 전문대학에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창업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갈수록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전문대학가에도 창업을 준비하고 독려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과 전북도, 전주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주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오늘 오후 1시부터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세아베스틸, 할인, 페이퍼코리아 등 전북을 대표하는 40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에서 일반 사무와 생산직 등 293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컨설팅, 무료 사진 촬영관, 직업 선호도 검사 등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도내 중고교의 진로교사 배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 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 100명 이상인 도내 중고교 244곳 가운데 진로교사가 배치된 곳은 38%인 88곳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서울은 95%, 경기는 99%에 다른 지역은 100% 이상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도교육청이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진료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5명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해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자문과 함께 관심군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면담도 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조기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무료 치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분자 재고가 쌓이면서 재배 면적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 따르면 최근 복분자의 재고가 쌓이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난해 재배 면적 600여 헥타르에서 올해는 434헥타르로 30% 감소했고 오디 재배 역시 35%가 줄었습니다. 반면 건강식품으로 반응이 좋은 아로니아는 올해 재배 면적이 119헥타르로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해 소비자들의 기호를 반영했습니다. 전북 지역 농촌 인구가 10년 새 10만 명가량 줄어드는 등 농촌 인구 감소가 점점 심각한 문제로 확산되면서 농도 전북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할 정도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고령화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농촌 인구 유입과 출산율이 현저하게 줄어 10년, 20년 후에는 동시다발적인 농촌 인구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농촌 지역의 많은 마을들이 초고령화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귀농인촌 인구와 젊은 인구가 유독 적은 고창군 고수면 연동마을은 전체 주민 85명 중 75세 이상의 인구가 63명으로 74%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크고 작은 동네 일을 해야 하는 이장직도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돌아가며 맡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농촌 인구 감소는 농어촌 붕괴를 떠나 농촌의 주요 기능인 식량 생산과 식품 가공, 농촌 체험과 관광 기능 역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피해는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정부도 후계농업경영인 제도와 귀농귀촌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잘 사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의 농종 목표는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이젠 전북도와 지자체가 인구 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농어촌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정주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농촌이 왜 떠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부터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젊은 귀농인을 유입하고 기존의 귀농귀촌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농업 농촌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고향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보겠습니다. 네, 거리에 보이는 가로수들의 초록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교통 상황을 볼까요? 백제대로 화산체육관 방향 신호대기외 모두 10차로 모두 차량 흐름 좋아 보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국도 21호선 군산 전주 구간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남원시가 내일 춘향제 개막을 앞두고 광활루 안에 춘향관을 새로 개관했습니다.
고창군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담당할 관리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내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광안루원 내 기존 춘향관을 철거하고 25년 만에 신축된 춘향관은 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년 만에 완공됐는데 전시관과 영상관을 회랑으로 연결해 전시와 영상, 체험시설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춘향제의 발자취와 광안루원의 역사,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의 춘향제를 비롯한 공연, 예술과 유물 등이 전시돼 남원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춘향을 일대기를 갖다가 펼쳐볼 수 있는 멀티 프라자관이 있고, 그다음에 춘향과 관련된 문학 전지변. 고인돌 유적지 입구에 58억 원을 들여 내년에 완공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센터는 보전지역의 생태와 역사, 문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보존, 지원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의 가치 향상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의 전통장을 서울시 학생들이 체험하고 학교 급식에 활용해 건강까지 챙기는 순창 전통장 전달식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신영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학생들이 순창 전통장 기능인들과 함께 장을 직접 담그며 우리 식문화를 배우는 사업인데 담근 장은 순창에서 6개월 이상 잘 숙성해 학교로 보내져 급식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조를 통해 자연을 사랑하고 풍류를 즐겼던 조상들의 정서를 이어가기 위한 제15회 전국 시조 경창대회가 완주 봉동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시조협회 완주군 지부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출전해 대상부 장원 김충성 씨가 도지사상을 받는 등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용입니다. 원광보건대학교가 개교 4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기념법회에서 원광보건대학교는 대학이 설립될 당시의 초심을 되돌아보고 대학의 비전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한편 앞으로 구조개혁과 수익사업 창출,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춰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의 100년을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35회 전라북도 지사기 직장인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어제부터 이틀간 장수군에서 펼쳐졌습니다. 전라북도와 생활체육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장수 공설운동장 등 3개 경기장에서 휴비수와 35사단 등 도내 21개 팀 직장인 축구팀 600여 명 선수가 참가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이번 경기는 기업팀과 공공기관으로 나눠 대한축구협회 경기 규칙에 따라 리그전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도립국악원 무용단은 오늘과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매창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무용서사극을 선보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늘부터 나흘간 예원당에서 창극 춘향실록을 공연합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은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키즈 클래식 콘서트를 갖습니다. 베르사유 바로크 음악센터 내한 공연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한국화가 이홍규의 개인전이 오늘부터 25일까지 전주 우진문화공간에 마련됩니다. 제86회 남원 춘향제가 내일부터 나흘간 광안루원과 요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2016 전주시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오늘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제52회 완주 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오늘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열립니다. 정읍 기적의 도서관이 오늘 행복한 자녀를 위한 부모의 역할이란 주제로 북스타트 부모교육 특강을 진행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1m당 1원씩 기부하는 걷기 캠페인 참가자를 내일까지 신청 접수 받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완주 28도, 전주 27도 등 23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오후에 1에서 2m로 약간 높게 일겠고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